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날이 갈수록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18도고요. 한낮에도 24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정말 무르익은 가을을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모레까지 호우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지만 영서 지역은 비 소식이 없고요. 구름만 끼겠다고 합니다. 요즘 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죠.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민 주도로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지역 내 첫 번째 사례죠. 횡성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이 횡성군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원주 시민안전보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또 가을철을 맞아서 늘고 있는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하죠.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원주에서 10대 중학생과 40대의 아버지 등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원주의료원으로 옮겨서 치료 중이며 이들의 통선과 감염, 경로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21명, 강원도 내 확진자는 22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내 8개 시군의 13개의 면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도는 어제 오후에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소멸 위험 지역과 발전 격차, 불균형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 13개 면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30년 이내 소멸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해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선과 태백 등 해광지역 시군 주민단체는 오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해특법의 조기 개정을 위한 전국의 폐광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내국인 카지노 유지의 당위성과 해특법 조기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난해 말에 주민청구로 접수되었던 횡성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이 횡성군의 심의를 통과하고 근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이 내용도 참 흥미롭지만은 이것이 또 주민들의 요구로 이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담고 있습니다. 참만 논란도 뜨거운데요. 지금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횡성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이 내용도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 또 특징적인 것이요. 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발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진행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횡성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주민 청구 개정안이 9개월여 만에 횡성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최종 절차인 군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조례 개정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되기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심의회는 지난 21일 주민 청구로 접수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 주민 청구원에 대해 심의를 벌여서요 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횡성군 가축 사육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가 횡성군에 조례 개정을 신청한 지 9달 만입니다. 심의회는 이날 조례 개정에 동참한 주민 서명 명부를 확인한 결과에요. 19세 이상 지역 주민의 40분의 1 이상의 주민 서명 요건을 훌쩍 넘긴 1,849명의 유효 서명을 인정하고 마지막 심의 절차인 군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례 개정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예, 횡성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의 주민 청구 취지는 축사 신축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축사 농가의 갈등을 좀 해소하면서 주거 환경권을 보장한다 이런 명목으로 청구가 됐습니다.
현행 조례에는요, 주택에서 110m 이내에서는 모든 축사 신축을 지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축전과 관계없이 주택과 축사의 이격거리를 110m 이상 벗어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 거리도 주거환경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가깝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행성군 그 가축사육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는 110m로 해결화된 규정을 축사 규모와 사육 두수에 따라서 거리 제한 허가 기준을 세분화하자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세부 그 조례 개정 요구안을 좀 살펴보면요. 네. 현재 축사 신축 제한 거리인 주거 밀집 단독주택에서 110m 규정을 1000평방미터 미만의 한호 축사의 경우 단독주택에서 200m로 확대를 하고 10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 미만의 축사는 단독주택에서 300m, 2000평방미터 이상 축사는 주택거리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신축을 허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그 돼지나 닭, 오리 축사는 단독주택에서 1000m 이상 거리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요, 그 신축 위에 현재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서는 그 축사 면적의 30% 이내에서 1회 한해 증개축을 허용한다. 이런 현행 조례를 유지해서 기존 축사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한마디로 주거단지나 이 주택에서 축사를 이 거리를 좀 상당수 이제 그 둬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축산단체의 반발은 만만치 않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행성한우는 여러모로 다시 아시겠지만 행성을 좀 대표하는 브랜드이고요. 그러다 그만큼 더 축축 산업이기도 합니다. 실제 행성의 그 한우 사육 두수를 보면은 행성 군민 4만 6천여 명보다 월등히 많은 6만여 마리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축사 신축의 기준을 정하는 관련 조례는 지역 축산 농가에게 상당히 예민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행성축협이라든가 전국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는 축사 신축 제한이 자칫 한우 산업을 유치시켜서 지역 경제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현행 조례가 지난 2017년 5월에 제정됐는데 불과 3년여 만에 또 축사 신축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힘들게 쌓아올린 한우 사람의 명성을 우리 스스로 내팽개치는 무리수다.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축산단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오히려 그 홍천의 경우 주택에서 축사 이격거리 규정이 행성군의 지금 현행 절반인 30 내지 50m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현행 110m 이내 신축 불가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조례 개정 추진에서 맞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안이 뭐 조례로 확정된 건 아니죠. 이제 그 근의회에 제출되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절차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조례 개정이 행성군 신규칙을 통과했기 때문에 행성군은 이제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올려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절차상으로 보면은 행성군수는 군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할 때요 의견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그 최종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군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한 뒤에 의결하거나 반대로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류도 할 수 있고요. 현재 행성군의 일정을 감안하면요, 올 연말 정례에서 이 안건이 다뤄질 공산이 큽니다. 그 조례 개정안이 좀 의회를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행성군수가 의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조례 개정을 공포하게 되고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자 결국 이 안건이 군의회에서 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큰 진통이 또 예상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각 그 의원들의 성향별로 봤을 때 이게 좀 통과 가능성이 높은지 부결 가능성이 높은지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점하십니까? 예, 여러모로 좀 예민한 상황인데요. 한우도시 좀 행성의 좀 축사 신축 기준은 좀 축산업이 활발한 전국 자치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서 좀 예의주시할 만합니다. 우선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주민 청구 형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그동안 축사 신축이라든가 증축을 둘러싸고 악취를 호소해온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 간의 갈등도 좀 잦았고요. 심지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사 신축 제한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행성군이라든가 군위에는 현행 조례상의 신축 제한도 사시군에 비해서 약하지 않고
축산인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이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귀농 귀촌인을 좀 중심으로 주거 환경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그 주민 청구인들의 요구에 맞서서 축산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군의회 역시 좀 쉽사리 결론이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우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되는 행성군에서도 보면요, 과도한 신축 제한에 대해서는 그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침해 요구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그 지역의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그 과도한 규정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권순근 행성군 의장이 실제 좀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이거든요. 예. 그 좀 알려진 바로다가는 축사 신축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좀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조례 개정안이 좀 최종 심의 절차인 의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좀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좀 고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번 축사 신축 제한이 좀 단순히 주거 환경권이라든가 한우 농가의 생존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행성의 그 한우 산업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축산물 수입 개방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성 한우의 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적정한 한우 출하두수 조절이 필요할 때로 보이고요. 외부 축산업자의 무분별한 좀 유입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를 차단하는 면에서는 좀 엄격한 축사 신축이 유효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좀 의견들을 귀 기울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좀 치열한 또 논의가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또 많은 반영이 일 것으로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미 원주시민 전체가 가입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험 기간은 내년 3월까지라고 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나 강도, 스쿨존 사고 등 보장 내용이 다양한데 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것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민안전보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네,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공적 차원의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3월 원주시민 전체를 자동가입 완료한 상태로 보험료는 전액을 원주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원주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원주 시민 약 36만 명 전체가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위험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7천만 원을 투입해 이러한 시민안전보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보험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19일까지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안명우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시민들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각종 사고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고나 재난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에 이에 대비해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주 시민들에게 그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시가 36만 원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 올해 그 3월 20일부터 처음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시민안전보험은 저희 시에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요. 그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고 또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보험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데 이 보장 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 재난에 따라 사망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태풍이나 홍수,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 또 날씨로 인한 일사병과 열사병도 포함됩니다.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역시 해당되고요. 예기치 못한 폭발 화재나 산사태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은 시민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스컬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온열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시민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온열질환 치료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안명호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폭발이나 화재 그리고 붕괴, 산사태 이런 그 자연 재난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 사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이나 아니면 스쿨존에서 상해나 사망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그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서 그 사망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그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시거나 아니면 길을 걷다가 삐끗하셨다거나 이 자가용 이용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냐는 문의를 가끔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분들께서 그 개인적으로 들어 계신 상해보험이나 아니면 실비보험 이것과 혼동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안전보험은 그 뜻하지 않은 재해와 사고로 생기는 후유장애와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살아가면서 재해 또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입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이러한 그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또 이런 그 도움을 또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민안전보험에 문의해서 또 도움을 받으면 좋겠군요. 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주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연락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시군은 원주시를 포함해서 춘천과 강릉 등 12곳인데요. 시민 모두가 이미 가입이 완료돼 있는 상태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상해 혹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 서울시도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4명에게 총 2억 원 정도의 시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사례를 보면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 5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요. 이 중 화재나 스쿨존 사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험 보장 범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원주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뭐 하늘도 청명하고요.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산으로 많은 분들 좀 가실 때가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늘고 있는 산행 인구만큼 최근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 가을철의 임산물 불법 채취라고 하죠.
원주시도 가을철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서요.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산림과의 최재준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가 가을철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임산물의 불법 채취 현황 또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원주시 먼저 산림청 통계 자료에 따른 전국 현황을 보면 임산물 절도로 인한 사법 처리는 2017년 28건, 2018년 20건으로 연간 20에서 3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 채취 적발 건수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서는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절별로 임산물 중에서 주로 어떤 것들이 불법 채취되는 겁니까? 임산물 불법 채취는 임산물이 수확되는 시기에 맞춰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봄철과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두릅, 고사리, 미나리 등 산나물류를 채취하고 가을철에는 버섯류, 밤, 도토리 등 수실류를 채취하려는 입산객들이 많이 있어 이 기간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선다는 것인데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원주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단속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네, 다음 달 말까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봄, 가을에 불법 채취가 이제 성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시기에 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종류가 좀 많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0월은 산림 내에 버섯류와 수실류 등 각종 임산물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며 무엇보다 산림 내에서의 임산물 무단 채취가 불법 절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관행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게 사실 다른 분들의 소유물 아닙니까?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절도인데 절도를 절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단속을 하는 것인데 이게 단속 사실 넓은 정말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단속에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원주시에서는 산림과 소속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읍면동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절도를 절도가 아닌 것으로 이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임산물의 불법 채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산물은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라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허가 절차 없이 타인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 절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기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본인 소유 산 외에는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뭐 사법 처리 건수도 전국적으로 수십 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만 매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현재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별도의 허가나 소유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요즘 뭐 산으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늘도 맑고 또 이제 단풍철이 조만간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좀 당부의 말씀 또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가을은 산을 찾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산행 중 산과 숲이 주는 선물인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것이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올바른 산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산림과의 최재준 팀장이었습니다. 자, 9월 24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제일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